지금 행복하십니까? 이 짧은 질문 하나에 당신의 마음은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나요? 노년이 되면 행복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젊을 땐 분명 사소한 일에도 웃을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웃음이 줄어들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 행복을 다시 불러오는데 거창한 변화나 큰 결심은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뻔하지 않지만 강력한 아주 특별한 3가지 습관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3가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으며 당신의 노년을 놀랍도록 따뜻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수많은 조언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전할 이야기는 다릅니다. 해야 한다는 강박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도 없습니다. 다만 나를 위한 작은 선택 하나로 삶의 방향을 조금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더 이상 행복을 기다리지 마세요. 바로 이 자리에서, 당신의 손끝에서 노년의 진짜 행복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습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혼잣말을 생활화하기.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서울 은평구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 그곳 3층에 사는 76세 이정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수가, 오늘도 눈 떴네. 참 고맙다. 그 말은 그 누구를 향한 인사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 전하는 하루의 시작이죠. 할머니는 혼잣말이 많은 편입니다. 주방에서 국을 끓이면서도 어제보단 간이 낫네. 아침 식탁을 차리며 된장찌개 냄새 좋다. 이거 오늘 입맛 당기겠어. 라고 말하곤 합니다. 누가 듣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말하고 싶은 겁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걱정도 했습니다. 어머니, 누구랑 말씀하세요? 그러면 할머니는 웃으며 말하곤 했지요. 내가 내 친구지. 누구랑 얘기하겠니? 말 안 하면 심심해서 우울해져. 그 말은 그냥 지나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할머니는 말수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일은 묵묵히 했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하루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도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질 정도로요. 그때 시작한 게 혼잣말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입을 열어도 말이 안 나왔고 혼자 말하는 게 괜히 창피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정수가 오늘도 잘 살아보자고 말한 뒤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하루가 덜 외롭고 덜 무서워졌습니다. 이후로 할머니는 일상 곳곳에서 혼잣말을 하며 자신을 다독입니다. 빨래를 널면서 그래도 비 안 와서 다행이네.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참 세상은 시끄럽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오늘도 잘 살았네. 고생했어라고 속삭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대화라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소리내어 표현함으로써 내면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스스로에게 위로를 주는 방법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줄어드는 만큼 자기 자신과의 소통이 더욱 중요해지지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혼잣말은 기억력 향상과 감정 조절, 심리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말은 단순히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고 자신을 다잡는 행위입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말합니다. 혼잣말을 시작하고 나서 내가 나한테 관심을 갖게 됐어. 예전엔 내가 힘든 줄도 몰랐는데 이제는 오늘 좀 지쳤구나. 이제 좀 쉬자. 이렇게 내 마음을 먼저 알아보게 됐지. 혼잣말은 스스로에게 보내는 손편지 같은 겁니다. 매일의 작은 위로, 자기 자신을 향한 응원, 그리고 삶을 견디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혹시라도 혼잣말이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충실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누구보다 내 편인 존재, 그게 바로 나 자신이지요. 오늘부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거울을 볼 때, 밥을 지을 때 짧은 한마디라도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잘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괜찮아. 아직 할 수 있어. 그 말들이 쌓이면 삶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혼잣말은 외로움을 이겨내는 언어이자 늙어가는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가장 사적인 목소리입니다. 행복은 때로 나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습관, 익숙한 장소를 의도적으로 벗어나는 것. 김영배 할아버지는 83세입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지만 마음이 자주 허전하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무심코 탄 버스에서 종점까지 내리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에 내리지 뭐 하고 넘긴 게 시작이었죠. 종점에 도착해 내렸더니 낯선 동네였습니다. 이름도 처음 듣는 시장이 보였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풍경에 마음이 조금 설렜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시장을 돌다 길모퉁이 국밥집에 들어가 따뜻한 한 그릇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국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냥 새로운 데서 혼자 밥을 먹는 기분이 묘했지. 익숙함을 잠시 벗어나 본 것만으로도 마음속에 조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박순희 할머니는 70대 중반. 몇 년째 같은 시간에 같은 마트, 같은 약국, 같은 병원만 오가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준 지도를 보고 일부러 한 정거장 더 걸어 다른 동네의 헌 책방에 들렀습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드는 책방 한켠에 오래된 시집이 놓여 있었고 페이지를 넘기다 이런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길은 처음이지만 익숙하지 않아 오히려 따뜻하다. 그 문장에 이유 모를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에게 새로움을 허락하지 않았는지 깨달았어. 참 이상하지? 익숙함은 편안하지만 감정을 무디게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반복과 안정에 기대게 됩니다. 매일 같은 동네, 같은 뉴스, 같은 말투, 같은 표정. 이 익숙함은 분명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각을 무디게 합니다. 삶의 색이 조금씩 옅어지고 세상에 대한 놀라움도 희미해집니다. 사람은 새로운 자극이 있어야 마음이 살아 움직입니다. 반드시 여행을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매일 걷는 길에서 조금 다른 길로 한 번쯤 발을 옮겨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면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경험은 뇌를 자극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큰 활력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익숙함에서 벗어나기는 연습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해요? 하지만 새로움은 반드시 큰 결심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 몇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매주 하루 같은 마트 말고 다른 골목의 시장을 가보세요. 산책길을 한 블록만 바꿔 걸어보세요. 아침 라디오 대신 다른 장르의 음악을 들어보세요. 책을 읽는다면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는 분야의 책을 펼쳐보세요. 중요한 건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탐험을 시도해보는 겁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익숙함에 기대는 일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궁금해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살다 가야지. 이 말 안에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가둡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는 햇빛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낯선 동네의 공기에 가슴이 설레고, 오래된 음악에 추억이 떠오릅니다. 감각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다만 그 감각을 깨워줄 약간의 변화가 필요한 것뿐입니다. 한 걸음만 낯선 곳으로 내디뎌 보세요. 평범한 하루가 새롭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습관, 감사일기를 마음속으로 쓰기. 여러분, 하루가 끝날 무렵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신가요? 아, 또 하루가 갔네. 오늘도 별일 없었네. 혹은 내일은 또 뭘 해야 하지. 이런 말들이 대부분이지 않으신가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해야 할 일들부터 머릿속에 떠오르고 밤이 되면 피곤하다는 말만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오늘을 잘 산 걸까? 아니면 그냥 흘려보낸 걸까? 그 물음에 대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한 심리학자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순간부터 인생을 두 번째로 살기 시작한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고 조용한 실천을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눈을 감고 오늘 감사할 만한 일을 하나씩 떠올려 보는 것. 손으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되새기는 연습이었죠.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막상 감사할 일을 찾으려 하니 별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 비슷하고 반복되는 하루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내가 감사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아침에 혼자 일어났고 혼자서 밥을 해 먹었고 아무 사고 없이 하루를 버텼다. 아주 사소한 일이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밤 한 가지씩 마음속으로 감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햇빛이 좋아서 고마웠고, 버스 자리가 나서 고마웠고, 시장 아주머니가 웃으며 인사해줘서 고마웠고, 식은 밥이라도 씹을 수 있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목록은 점점 늘어났고, 이상하게도 하루하루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감사란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자주 떠올리는 사람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따뜻한 구석을 먼저 보게 됩니다. 삶은 그대로인데 내가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잃어가는 것들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젊음이 줄고 체력이 줄고 기회가 줄고 만남이 줄어들죠. 그래서 마음도 자주 허전해지고 불평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건 감사를 발견하는 감각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곁에 있는 것, 내가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것, 오늘도 밥을 먹고 하루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건 누군가에겐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큼 값진 일입니다. 감사일기를 마음속으로 쓰는 건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를 떠올리는 습관, 그리고 그 안에서 작지만 따뜻한 조각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잠자기 전 단 2분이면 됩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 햇살, 시장의 소란, 지나가는 아이의 웃음, 입에 맞았던 반찬 하나, 말없이 전화해준 친구. 그 중 단 한 가지라도 떠오르면 당신의 하루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매일 마음속에 모으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내 인생 꽤 괜찮았네. 행복은 특별한 날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매일 밤 오늘을 잘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 조용히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작고 조용한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손으로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잊지 않고 마음으로 되새기는 것입니다. 오늘을 기억하는 당신이 내일도 충분히 따뜻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안에 있다. 다만 우리가 그 안을 들여다보지 않을 뿐이다. 이 말처럼 오늘 이야기한 3가지 습관은 모두 지금, 여기, 내 안의 행복을 발견하는 연습입니다. 첫 번째 습관인 혼잣말은 나 자신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스스로에게 말을 걸고 감정을 돌보며 나와 친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두 번째 습관인 익숙한 장소에서 벗어나기는 굳어버린 일상에 바람을 불어넣는 실천입니다. 감각을 깨우고 나를 다시 살아있는 존재로 느끼게 합니다. 세 번째 습관인 감사일기를 마음으로 쓰는 것은 일상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삶의 풍경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힘입니다. 잃어가는 것보다 여전히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는 태도이지요. 이 습관들은 모두 작지만 삶을 바꾸는 씨앗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누구나 행복을 보는 법을 배우진 않았습니다. 행복을 바라보는 눈은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이처럼 아주 소박하고 조용한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은 대담한 모험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담한 모험을 위해 꼭 거창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매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들과 같은 하루를 살면서도 마음을 바꾸는 모험이 가능합니다. 혼잣말 한마디, 낯선 길 한 걸음, 마음속 감사 하나. 이 세 가지 작은 모험은 당신의 노년을 조금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삶의 무게를 안고 있든 그 삶을 따뜻하게 감싸는 건 결국 당신 자신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의 날들도 분명히 괜찮을 것이라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당신의 내일이 잔잔한 기쁨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지혜와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